토끼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좀 다투고 마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과 미래, 그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궁합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나를 위하는 척 좋은 말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안정적인 기반까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뿌리에 매일 조금씩 독을 붓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뿌리가 완전히 시들기 전에 그 최악의 인연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1년생 신묘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피해야 할 인연부터 살펴볼까요? 1957년 정유생, 닭띠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이 관계는 그 표현 그대로 완벽한 파괴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상극관계입니다. 완벽한 파괴요. 아휴, 좀 무서운데요? 네. 이게 하늘의 기운, 즉 천간을 보면 상대방의 불, 정의 기운이 신묘생의 보석, 신을 계속 녹이려고 해요. 화극금이라고 하죠. 아, 불이 쇠를 녹이는? 그렇죠.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를 보면 상대방의 칼날, 유가, 신묘생의 뿌리인 풀을 사정없이 잘라내는 형국이에요. 이걸 묘유충이라고 하거든요. 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부딪히는군요. 네.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이 뭐랄까 나를 단련시킨다, 이끌어준다 이런 명분, 편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묘생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감을 느끼고 내 존재 자체가 좀 위태로워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좀 기운이 빠지네요. 그럼 이런 직접적인 충돌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힘든 관계도 있을까요? 다음으로 1965년 을사생, 뱀띠를 언급하던데요. 네, 뱀띠. 이 관계는 자료에서 어리석은 관계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관계요. 그것도 무슨 뜻이죠? 이것도 하늘의 기운, 천관을 먼저 보면요. 신묘생의 날카로운 칼이 상대방 을사생의 여린 화초를 그냥 쳐버리는 모습이에요. 이걸 천간충, 을신충이라고 하는데요. 아, 칼로 꽃을 자르는? 네. 이게 관계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요. 신묘생에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기회나 재물운, 을, 편재를 본인 스스로의 그 날카로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쳐내는 것과 같아요. 아, 좋은 기회를 본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나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활동 기반이나 재물복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는 분석입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죠. 네, 정말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인연으로 1960년 경자생, 쥐띠가 꼽혔어요. 이 관계는 또 어떤가요? 아, 1960년 경자생. 이 관계에는 형살이라는 기운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게 좀 형살이요? 듣기만 해도 좀 꺼려지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비견이 많아서 친구나 동료처럼 편하게 느껴지고 신뢰를 쌓기 쉬워요. 둘 다 날카로운 금, 신, 경 기운을 가졌거든요. 네네, 비슷해서 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로 그 서로 너무 닮은 날카로움 때문에 결국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심하면 이게 배신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 경자생과는 동업 같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동업은 절대 금물. 알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관계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밝은 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래야죠. 1951년 신묘생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그 가치를 더욱 빛내줄 귀한 인연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료에서 최고로 꼽는 궁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최고의 궁합 1순위는 바로 1958년 무술생, 개띠입니다. 아, 개띠요? 네, 이건 비유하자면 신묘생이라는 섬세하고 빛나는 보석이 드디어 뿌리 내릴 수 있는 넓고 안정적인 땅을 만난 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와, 땅을 만났다.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땅에 보석을 품어주듯 토생금. 이 관계 속에서는 신묘생이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고요.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화, 육합, 묘술합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관계는 깊은 지혜를 얻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힘도 있다고 봐요. 와, 정말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다음으로 아주 운명적인 만남으로 1946년 병술생, 역시 개띠를 꼽았어요. 같은 개띠인데 이 만남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1946년 병술생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모두 돕는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돕는다고요? 와, 네, 하늘에서는 밝은 태영, 병이, 신묘생이에는 보석을 환하게 비춰줘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요. 청간합, 병신합이에요. 땅에서는 신묘생의 뿌리인 풀이, 병술생의 따뜻한 대지에 아주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육합, 묘술합 모습이거든요. 아, 이것도 합이 되는군요. 네, 청간합, 지지합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그 강한 에너지, 병, 편관, 그러니까 신묘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신묘생을 가장 신묘생답게 완성시켜주고 세상의 그 진가를 드러내도록 돕는 최고의 귀인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야, 정말 드라마틱한 만남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 기회는 1963년 계묘생, 같은 토끼띠네요. 이건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네, 같은 토끼띠. 이 관계는 뭐랄까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공동의 목표, 삼합 중 일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지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동지 같은 관계요. 네, 비유하자면 신묘생이라는 보석에서 깨끗하고 지혜로운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 금생수. 그렇죠. 즉, 신묘생의 섬세한 재능과 아이디어, 식신이 이 계묘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펼치면서 함께 큰 결실을 맺도록 돕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다고 분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51년 신묘생 어르신들의 인생을 명품 비단으로 만들어줄 귀한 인연과 그 비단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가시덤불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보석처럼 빛나고 누구를 피해야 상처받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칼이라도 명장을 만나 복음이 되는 칼과 대장간에서 녹수는 쇠덩이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신묘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날카로운 지혜를 성공 전략으로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인생 비급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63년생 계묘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맑고 섬세한 에너지, 그러니까 계묘, 기운을 좀 해칠 수 있는 관계들이죠. 아, 내 기운을 해치는 관계요? 그렇죠. 첫 번째로 꼽는 게 1957년 정유생, 닭띠입니다. 1957년 정유생, 닭띠요. 이 관계는 왜 특히 좀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나요? 자료 보니까 충돌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맞아요. 이게 하늘의 기운, 천간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당신의 물, 괴 하고 상대방의 불, 정이 만나서 서로 막 꺼트리려고 해요. 이걸 천간충이라고 하고요. 아, 물과 불. 네.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에서는 당신의 부드러운 풀, 묘가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쇠붙이, 유에 잘려나가는 모습이에요. 묘유충이죠. 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부딪히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뭐랄까, 존재의 근본이랑 현실적인 기반,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파괴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이게 편재라고 해서 뭔가 큰 재물이나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서로를 너무 소모시키거나 당신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주의할 인연은요? 두 번째는 1969년 기우생, 역시 닭띠네요. 아, 또 닭띠군요. 네, 땅의 기운 충돌, 그러니까 묘유충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당신의 뿌리를 흔들 수 있고요. 하늘에서는 상대방의 그 흙 기운이 당신의 맑은 물, 괴수를 좀 흐리게 만들어요.
토국수라고 하죠. 흙탕물처럼요? 아하, 관계에서는 이게 편관이라고 해서 뭔가 나를 단련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그 맑은 본질을 좀 해치고 뿌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고립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던데요.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요. 이건 좀 정신적인 소모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당신의 물기운하고 상대방의 그 밝은 불기운, 이게 수국화 관계라서 근본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물이 불을 끄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단어 원진이라고 해서 뭐랄까, 딱히 이유 없는데 서로 미워하는 그런 기운. 그리고 귀문이라고 해서 좀 비합리적인 집착 같은 거요. 이런 게 더해질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아, 이것도 겉보기엔 편재,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되게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네, 그런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이래 단순히 띠만 보는 게 아니네요. 하늘 기운, 땅 기운, 그 사이에 복잡한 관계성까지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봐야 해요. 그럼 이제 좀 밝은 쪽으로 가볼까요? 반대로 당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은 어떤 인연들일까요? 물론 있습니다. 당신 잠재력을 막 키워주고 삶에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주는 관계들이죠. 자료에서 첫 번째로 정말 최고로 꼽는 인연은 1958년 무술생 개띠입니다. 오, 1958년 무술생 개띠요? 이건 뭔가 이름부터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전부 합을 이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해요. 하늘에서는 무라는 큰 흙이랑 당신의 개라는 물이 만나서 화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요. 무개합화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땅에서도 당신의 묘라는 나무란 상대방의 술이라는 흙이 만나서 또 다른 화기운을 만들어내요. 묘술합화. 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상각과 행동, 이상과 현실이 전부 다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걸 의미해요. 정말 찰떡궁합인 거죠. 이야, 처음에는 이게 편관의 성격도 있어서 좀 부담스럽거나 나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단단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운명적인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럼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은요? 1975년 을묘생, 같은 토끼띠던데요? 네, 을묘생 토끼띠. 이 관계는요, 당신의 물기운이 상대방의 푸른 나무를 자양분 삼아서 아주 잘 키워주는 모습이에요. 수생목이죠. 아, 내가 물을 줘서 나무를 키우는 거군요. 맞아요. 당신의 지혜나 지원이 상대방의 성장을 확 돕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결국 당신의 재능 발현,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예요. 오, 내가 베푸는 게 결국 나한테도 좋게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사회적인 성공, 삼합의 가능성까지로 보면서 함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진짜 베푸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 관계랄까요? 와, 정말 멋진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인연이요. 1951년 신묘생. 이것도 토끼띠네요. 네. 신묘생 토끼띠. 이 관계의 핵심은요. 당신이라는 물, 개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요. 아, 근원이요? 네. 상대방의 신이라는 보석, 금기운이 계속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금생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당신의 지혜나 아이디어, 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르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존재 같은 건가요? 맞아요. 특히 당신이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삼합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신묘생은 당신의 힘과 역량을 정말 무한대로 키워줄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63년 계묘생분들의 인생의 안전한 숲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앞길에 덫을 놓는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편안하고 누구를 피해야 위험에 빠지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토끼라도 귀인을 만나 달나라에서 방아를 찢는 옥토끼와 사냥꾼에게 쫓겨 평생을 숨어 지내는 산토끼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계묘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지혜를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할 단 하나의 인생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5년생 을묘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1981년 신유생, 닭띠를 아주 강하게 피하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관계는 그 하늘의 기운, 천간으로 보나 땅의 기운, 지지로 보나 모두 아주 강한 충돌이 일어난다고 봐요. 충돌이요? 네. 상대의 날카로운 쇠기운, 그러니까 신금과 유금이 당신이라는 연약한 나무, 을목과 묘목을 위아래로 그냥 강하게 내리치는 형국이죠. 이걸 이제 을신충, 묘유충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안정하고 계속 부딪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당신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와, 하늘과 땅 양쪽에서 충돌한다니 이건 정말 피곤한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존재를 위협한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위아래로 다부딪히니까요.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인연은 1969년 기유생, 역시 닭띠인데 이건 좀 다른가요? 아까랑? 네, 조금 달라요. 1981년생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충돌이라면 1969년 기유생과의 관계는 특히 땅,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반, 지지에서의 충돌, 즉 묘유충에 더 주목합니다. 아, 땅에서의 충돌이요? 네, 당신이 애써 가꾼 정원의 뿌리, 그 묘목, 묘를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쇠기운, 유금이 계속 파헤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뿌리를 파헤친다. 네, 그래서 안정을 찾으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삐걱대고 심하면 당신의 생활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기반이 흔들린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인연으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를 언급하는데요. 이건 앞선 두 닭띠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충돌보다는 원진 그리고 귀문이라는 좀 더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설명을 해요. 원진 귀문이요? 네, 이유 없이 밉고 또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요. 겉으로는 이게 재물, 편재 같은 새로운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끊임없이 신경 쓰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깔아먹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깊이 얽히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아, 겉과 속이 다른 관계라니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겠군요. 정신적으로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밝은 쪽으로 가볼까요? 반대로 당신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는 귀한 인연, 약이 되는 관계들도 살펴보죠. 최고의 궁합으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를 꼽았어요. 이건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아주 이상적인 관계로 봅니다.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물, 개해가 당신이라는 나무, 을묘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생목이죠. 아, 수생목. 네, 상대방의 지혜와 통찰력, 이건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도움의 기운이 당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큰 목표를 향해서 시너지를 내는 관계, 이걸 해묘미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 기반이 되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와, 물을 만나 자라는 나무라니 정말 이상적인데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 1970년 경술생 개띠인데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이건 하늘의 기운, 천간, 을경합과 땅의 기운, 지지, 묘술합이 모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합이군요. 충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합이라는 건 서로 끌어당기고 안정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상대방의 좀 강한 쇠기운, 경금이죠. 이걸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기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신을 좀 단련시키는 것처럼요. 아, 단련. 네, 하지만 그 과정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인연이라고 해석합니다. 단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관계라. 이것도 참 의미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 귀인은 1987년 정묘생,
같은 토끼띠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띠인데. 네, 이것도 좋은데요. 당신이라는 나무, 을묘가 따뜻한 불, 정화를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모습, 즉 목생화로 설명합니다. 목생화, 나무가 불을 만난다. 네, 당신 안에 있는 재능과 표현력, 이걸 식신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상대방을 통해서 세상에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하. 이를 통해서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해묘미 삼합, 해묘미 삼합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75년 을묘생분들의 인생에 견고한 성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성벽을 무너뜨릴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안전하고 누구를 피해야 상처받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토끼라도 왕의 정원에서 귀하게 자라는 토끼와 사냥꾼의 사냥터에서 쫓기는 토끼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을묘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재능을 시기와 구설로부터 지켜줄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7년생 정묘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주의해야 한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관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가 1993년 개유생, 닭띠네요. 오, 근데 표현이 좀 세던데요? 완벽한 파괴라고까지? 네,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이죠. 이 분석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늘에서는 상대방의 그 물기운, 개수가 당신의 촛불, 정화를 확 꺼버리려고 하고 또 땅에서는 상대방의 날카로운 쇠기운, 유금이 당신의 뿌리인 화초, 묘목을 잘라내는 그런 형국으로 봐요. 이게 천간충, 지지충이 다 일어나는 거죠. 아, 위아래로 다 부딪히는군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게 뭐 단련시키는 관계? 편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당신의 의지나 희망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관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약간 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다음으로 언급된 1973년 개축생, 소띠는요? 이 관계는 당신의 열정을 시켜 만든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상대방의 차가운 비, 개수가 당신에게 따뜻한 불, 정화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것도 천간충이죠. 아, 또 물이 불을? 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좀 꺾이고 우울해지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열정 있잖아요. 그게 서서히 꺼져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허, 이것도 좀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관계. 1996년 병자생, 쥐띠. 이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좀 더 궁금했어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겉으로 보면 같은 불, 병화랑 정화니까 친구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상대는 활활 타는 태양, 병이고 당신은 촛불정이라서 오히려 당신의 빛이 좀 초라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렇죠. 근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땅에서의 관계, 지지 관계인데요. 이게 자수랑 묘목이 만나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는 그 형살 관계라는 거예요. 형살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쉽게 말하면 믿었던 관계에서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당하는 거죠. 심하면 뭐 법적인 문제나 아주 큰 배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겉모습만 보고 절대 쉽게 믿거나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조심해야 할 관계들이네요. 듣다 보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반대로 당신의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약이 되는 인연은 누구일지 한번 보죠. 최고의 궁합으로 1979년 김희생,
양띠를 꼽았어요. 아, 네. 드디어 좋은 관계네요. 이 관계는 당신의 그 불이 아주 기름지고 넓은 대지, 기미, 토를 만난 격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좋죠? 불이 땅을 만났다. 어떤 의미죠? 당신의 재능이나 표현력, 이게 식신인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 즉 토로 딱 이어지도록 돕는 거죠. 이게 바로 화생토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 이게 또 미토랑 묘목이 만나면 삼합이 되거든요. 이걸 함께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재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파트너라 너무 좋은데요. 다음은 1982년 임술생, 개띠. 이건 뭔가 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맞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건 하늘의 기운, 천간, 정 플러스 임 또 합이 되고 땅의 기운, 지지, 묘 플러스 술 또 합이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모두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봐요. 천간합, 육합이 다 되는 거죠. 오, 하늘과 땅이 다 돕는다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임수가 평관이라서 당신을 좀 단련시키거나 약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신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인연이다.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완성시켜준다. 이것도 정말 인상 깊네요. 자, 마지막 좋은 인연입니다. 1975년 을묘생, 같은 토끼띠네요. 이 관계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요? 네, 당신이라는 작은 촛불 옆에 아주 무성한 나무와 숲, 그러니까 을묘목이 땔감이 되어주는 관계. 바로 목생화죠. 아, 땔감이 되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그냥 끊임없이 에너지와 영감, 아이디어, 이게 편인거든요. 이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작은 불꽃을 아주 큰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키워서 이것도 묘목이 있으니 삼합으로 사회적인 성공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 관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87년 정묘생분들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땔감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릴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횃불처럼 타오르고 누구를 피해야 한 줌의 재로 남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불씨라도 귀인을 만나 온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는 불씨와 비바람에 쓰러져 연기조차 남지 않는 불씨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정묘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여린 불씨를 성공의 횃불로 타오르게 할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